서울 중심가에 우뚝 솟은 대한그룹 본사 빌딩 그 앞에서 한 청년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습니다. 최준혁은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서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24살의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만으로 이 회사에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장 차림의 직원들 사이에 끼어있는 준혁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저렴한 정장에 낡은 구두, 그리고 조금은 어리숙해 보이는 표정까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준혁은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밀려오고 있었죠. 기획팀 사무실에 도착한 준혁을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팀장인 박 대리가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새로운 인턴이구나. 최준혁이라고 했나? 고등학교만 나왔다면서? 박 대리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죠.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보다는 무시와 냉담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돌아오는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죠. 박 대리는 대충 손짓으로 구석진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 복사나 하고 커피나 타다 주면 돼. 별거 기대하지는 말고. 첫날부터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식당으로 향했지만 아무도 준혁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혼자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와 사무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죠. 오후 업무 시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자료 정리를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복사 업무조차 이것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투의 말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그런 냉대 속에서도 준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사무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꼼꼼히 파악해 나갔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인턴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예리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준혁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준혁 역시 조용히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 나가겠다는 그런 조용한 결심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준혁은 회사의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그런 가운데 기획팀의 중요한 회의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제품 마케팅 전략에 관한 논의였는데 박 대리는 회의 전날부터 부산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턴도 참석해야 하나? 박 대리가 준혁을 쳐다보며 동료에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냥 참관이라도 시키죠. 배울 것도 있을 테고. 옆에서 김선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2살의 김선우는 팀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어요. 준혁이 입사한 이후로도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기도 했죠.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앞에서 박 대리가 파워포인트를 켜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완성도는 그리 높지 않았어요. 시장 분석 데이터도 부족했고 경쟁사 분석 또한 표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회의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메모를 하면서 발표를 듣고 있었죠. 자, 그럼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박 대리가 발표를 마치고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몇 명이 형식적인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 잠깐만요. 의견이 하나 있는데.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 집중됐죠. 박 대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인턴이 무슨 의견이 있다는 거야? 시장 조사 부분에서 놓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3개월간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를 보면 기존 분석과는 다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어요. 준혁이 차분하게 말하며 자신이 정리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틈틈이 조사한 데이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박 대리는 그 자료를 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어요. 고등학교만 나온 애가 무슨 시장 분석을 한다고? 몇 년 이 일 해봤다고 그런 소리 해? 박 대리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준혁을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한 번만 봐주시면. 됐어, 됐어. 인턴은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고. 박 대리가 손사래를 치며 준혁의 말을 막았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다른 직원들은 시선을 피하며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선우가 나섰어요. 잠깐, 준혁이 자료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떨까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선우의 말에 박 대리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다른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들어는 봐야죠. 마지못해 박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자신의 자료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세밀한 데이터 분석과 예상 시나리오까지 그의 준비는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어요. 김선우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다른 참석자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선우가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좋은 분석이었어요. 시간 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김선우의 격려에 준혁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동료들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기획팀 사무실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비서실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것이죠. 회사 전체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이틀 안에 제출하라는 지시였어요. 이런 종류의 급작스러운 요청은 보통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갑자기 뭔 보고서래? 박 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으며 투덜댔어요. 비서실 직원이 전한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무게는 상당했습니다. 각 부서별 효율성 분석부터 시작해서 인력 운용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했거든요. 이틀이면 너무 빠듯한데요. 제대로 된 분석을 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필요할 텐데. 김선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 대리는 이미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보고서는 팀장급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일단 각자 맡은 부서 자료부터 모아봐.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박 대리의 지시에 따라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준혁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특별한 업무를 맡기지 않았거든요. 인턴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시키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준혁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찰한 내용들, 각 부서 직원들과 나눈 대화들, 그리고 회의에서 들었던 다양한 의견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사실 준혁은 입사 첫날부터 회사의 운영 시스템을 세밀하게 분석해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야근 전등이 켜졌어요. 박 대리와 몇몇 팀원들이 남아서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진전은 생각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받은 자료들이 제각각이었고 이를 하나의 일관된 분석으로 엮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내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박 대리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김선우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준혁은 집에서 밤새도록 자신만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준혁의 보고서는 남달랐습니다. 단순히 각 부서의 현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의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밀 분석부터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 개선 방안까지 그야말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박 대리는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비서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내용에 대한 확신은 부족했습니다. 급하게 만든 자료라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실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준혁은 비서실 직원에게 자신의 보고서를 전달했어요. 기획팀에서 작성한 추가 분석 자료입니다. 비서실 직원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어젯밤 야근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박 대리는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의 퀄리티를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준혁만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일상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용한 기대감이 스며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박 대리의 기분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비록 급하게 작성한 자료였지만 그럭저럭 형식은 갖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회장 비서실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것이 좋은 신호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야, 이번 보고서 잘 나간 것 같지 않아? 박 대리가 동료들에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엿보였어요. 옆에 앉은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대리님이 직접 나서셨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승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박 대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그도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장실에서 직접 요청한 보고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면 분명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하하, 그런 일이 생기면 다들 저녁 한턱 쏠게. 박 대리가 농담조로 말하자 주변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밝아진 가운데 누군가 미리 축하드립니다라며 박수까지 쳤어요. 마치 승진이 확정된 것처럼 행동하는 박 대리를 보며 모두들 기분 좋게 웃고 있었죠. 한편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준혁은 이런 분위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들려왔지만 준혁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너도 축하해줘야지. 우리 팀장님 승진하시게 생겼다고. 김 과장이 준혁을 향해 말했지만 준혁은 그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준혁의 담담한 반응에 김 과장이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준혁은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했어요. 회사 곳곳의 업무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각 부서 간의 협업 방식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박 대리는 동료들과 함께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며 호기롭게 말하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성공을 확신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다른 직원들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힘들었는데 대리님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맞아요. 역시 경험이 다르시니까. 동료들의 칭찬에 박 대리는 더욱 의기양양해졌어요. 와인까지 주문하며 미리 성공을 축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보고서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 사이 준혁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궁금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박 대리 일행이 기분 좋게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자리에서 나눈 승진 이야기로 여전히 들떠있는 모습이었어요. 박 대리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며 흥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진급하면 더 큰 프로젝트도 맡게 될 텐데 기대되네. 그의 독백을 들으며 김선우는 조금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하게 만든 보고서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그리 낙관적일 수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간혹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처럼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오전 10시 갑작스럽게 전 직원 긴급회의 소집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회장실에서 직접 지시한 것이라는 소식에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전사회의는 보통 중요한 발표나 인사조치가 있을 때만 열리는 것이었거든요. 뭔 일이지? 갑자기 회장님이 나서시다니.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 대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어제 제출한 보고서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죠. 아무래도 보고서 건으로 칭찬이라도 하시려나 봐. 박 대리가 동료에게 속삭이자 주변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 과장도 역시 대리님이시네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하지만 김선우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 그리 간단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혁은 가장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긴장이나 기대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는 것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죠.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고 곧이어 회장실 관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대의 위험 있는 모습의 회장이 등장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바쁜 시간에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그는 잠시 직원들을 둘러본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각 부서에 분석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놀라운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박 대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동료들도 박 대리를 바라보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이 보고서는 우리 회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죠. 회장이 칭찬하자 박 대리는 더욱 우쭐해졌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분이 정말 의외더군요. 기획팀의 최준혁 인턴이 혼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하네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 대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다른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혁의 이름이 회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죠. 스크린을 봐주세요. 이 자료들이 바로 준혁 군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대형 화면에 보고서의 내용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정밀한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 효율성 개선 방안, 인력 재배치 계획까지 그야말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박 대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보고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턴이 작성한 자료가 회장의 극찬을 받고 있었거든요.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시장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회장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회의에서 준혁이 제시했다가 박 대리에게 무시당했던 바로 그 분석이었어요. 김선우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뒤쪽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주목받게 된 상황이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예상 범위 아니었다는 듯 담담한 모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3355 회의실을 나가는 가운데 박 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발표 내용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기대했던 칭찬과 인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무시했던 인턴이 주목받게 된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대리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박 대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이 극찬했던 그 분석 자료들이 아직도 스크린에 남아 있었죠. 한편 준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걸음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박 대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최준혁. 박 대리의 부르는 소리에 아직 회의실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박 대리는 준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박 대리를 바라봤어요. 뭔 짓거리야 이게? 박 대리가 준혁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제할 수 없는 화가 담겨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박 대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팀에 보고도 없이 비서실에 자료를 넘긴 거야? 이게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이야? 박 대리의 질책에 준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라고? 박 대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흥분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인턴이야, 인턴.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주제에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나가지 않은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선우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팀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내가 제출한 보고서는 뭐가 되는 거냐고. 박 대리가 목청을 돋우며 소리쳤지만 준혁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팀장님께서 열심히 작성하신 보고서와는 별개의 개인 분석이었습니다.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준혁의 정중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박 대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착한 태도가 더욱 자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조직 질서라는 게 있는 거라고. 내가 뭔데 맘대로 그런 짓을 해.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부서 직원들도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밖까지 박 대리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상황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낀 김선우가 나섰습니다. 대리님, 일단 진정하시고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박 대리는 김선우의 말을 무시했어요. 여전히 준혁을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인턴 주제에 건방지게 굴지 말고. 준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담담한 반응을 보며 박 대리는 더욱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소리칠 명분을 찾기 어려웠어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박 대리는 화를 사기며 회의실을 나갔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준혁과 김선우만이 남았어요. 김선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준혁은 고개를 들어 김선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김선우는 준혁의 성숙한 반응에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사무실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죠. 박 대리와의 충돌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사무실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준혁에 대한 시선은 이전보다 더 차가워졌고 박 대리는 아예 준혁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준혁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준혁이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린 문제아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김선우만은 여전히 준혁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업무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김선우까지 다른 동료들로부터 어색한 시선을 받게 되었어요. 김 선배,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어려운 입장에 계신 것 같은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선우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대단해 보여. 그런 분석을 혼자서 다 해냈다니. 김선우의 격려에 준혁은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박 대리는 여전히 분풀이를 하고 있었어요. 준혁에게 온갖 자비를 시키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마치 지난번 일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것 같았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역시 인턴은 인턴이야. 박 대리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히 나서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팀장과 인턴 사이의 갈등에 끼어들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회장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외쳤어요. 순식간에 사무실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일반 사무실에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직원들이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는 가운데 회장이 비서진을 대동하고 기획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박 대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회장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시다니. 미리 연락을 주셨다면. 하지만 회장은 박 대리의 말을 가볍게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구석에 앉아있던 준혁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최준혁 군, 있구나. 회장이 준혁의 이름을 직접 부르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의 차분한 인사에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어서 직접 왔습니다. 이 친구, 최준혁에 대해서 말이죠. 박 대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준혁이는 단순한 인턴이 아닙니다. 이 친구는 앞으로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후계자이자 나의 손자입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무실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입을 벌린 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자님이라고요?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인턴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봤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 대리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지난 며칠간 준혁을 대했던 자신의 태도가 떠오르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특히 회의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질책했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그리고 김선우 군. 회장이 김선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친구를 진심으로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더군요.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준혁이의 직속 보좌관으로 발탁하겠습니다. 김선우는 예상치 못한 발표에 당황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부러운 시선으로 김선우를 바라봤습니다. 반면 박 대리는 점점 더 초라해 보였어요. 회장의 발표가 끝난 후 사무실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인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회사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그동안 준혁을 무시하고 괄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대리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준혁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무시와 비웃음, 그리고 며칠 전 회의실에서의 격한 질책까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 대리. 회장의 목소리에 박 대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고 그 시선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니 조직 관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하 직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편견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네요. 박 대리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당분간 지방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발령 통지는 내일 나갈 예정입니다. 박 대리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승진은커녕 좌천이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박 대리를 바라봤지만 누구도 나서서 변호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준혁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신분이 드러났지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여러분, 앞으로 준혁이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으니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당부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준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경과 경외가 섞인 눈빛들이었죠. 그리고 김선우 군은 준혁이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 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맡아주세요. 김선우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자리를 떠난 후 사무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준혁의 겸손한 태도에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신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겸손하고 정중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제야 그들은 준혁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 대리는 정말로 지방지사로 발령받았어요. 떠나는 날 그는 준혁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대리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모두 배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지방에서도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박 대리는 준혁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함을 느끼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준혁과 김선우는 새로운 혁신팀을 구성하여 회사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준혁의 예리한 분석력과 김선우의 풍부한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직원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변화에 동참했죠. 몇 달 후 대한그룹은 업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로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무시받는 인턴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존경하는 리더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김선우는 그런 준혁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인품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리고 편견 없는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